내년 부동산 전망 어떻게 되는지, 하락하는지, 상승하는지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모든 영상들 그리고 자료들을 최대한 함축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부동산이 하락한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금리 인상으로 과거에 부동산이 폭락했던 그런 적이 있어서 그 폭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표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셧다운인데, 미국 부채가 있어서 이걸 갚지 못하면 미국 전체가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는 그런 미국 정부가 중지되는 상황이 옵니다. 세 번째는 중국 헝다그룹의 파산이죠. 헝다그룹 파산으로 인한 연쇄 파산으로 여러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제2의 리먼 사태가 오면서 한국이 금융위기가 오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런 기사가 계속 떠돌면 여러분들은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내년에 지금 집을 좀 팔아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런 기사가 이거보다 훨씬 더 과장되게 써 있거나 혹은 더 자극적으로 써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하락과 상승, 하락도 오고 상승도 있을 것이다. 솔직히 부동산이 무슨 새우깡 가격처럼 내일부터 무조건 1,500원에 팔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심지어 가게마다도 새우깡 가격이 틀린 곳이 있습니다. 하물며 부동산인데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남 아파트 레미안이 하루아침에 전체가 9억, 10억 이렇게 깎이진 않잖아요.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락도 하고 상승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내년 하락은 불가피하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내년 기사에 떠돌 거고요. 저평가된 부동산은 반대로 오르게 되겠죠. 자, 미국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먼저 알아볼 텐데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따라가게 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라고 되지만 사실은 전부 하락하는 게 아니죠. 채무구조가 불안했던 사람이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거 지금 금리가 인상되면은 내가 갚아야 될 대출원금과 이자가 한 500인데 600이 된다. 아이고, 팔아야 되겠다. 한 9억 8천에 팔자 했는데 9억 8천에 팔렸네. 그냥 2천이라도 싸게 내놔야 되겠다. 이렇게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와, 매물 많이 나왔네. 그럼 내가 좀 더 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되다 보면 그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통계에 나오는 겁니다. 심리, 통계, 언론 보도, 다시 또 반복돼서 더 낮은 심리, 통계, 언론 보도, 그게 가격이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거죠. 하지만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고용지수가 목표점을 도달해야지 합니다. 현재는 미달이에요. 자, 이분이 금리를 조절하시는 분인데 영어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하기 위한 실험은 인플레이션과 고용이 우리가 원했던 목표까지 이루어야 된다. 자, 11월 2일 날 고용지수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을 시작하고요. 그날 고용지수에 따라서 인상이 발표되는 순간부터 채무가 불안했던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그런 급매물률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고 절대 팔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셧다운인데, 현재 미국은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어디한테 돈을 안 주고 있냐면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자, 미국 연방준비은행은 JP모건 이런 부자들로부터 세워진 사립은행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여기서부터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그냥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외상을 하는 거죠. 외상을 하는 게 나라가 외상을 하니까 국채인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그 국채를 다 못 갚고 있죠. 나라가, 미국 정부가 돈을 못 갚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계속 연장되다 보면은 미국 정부가 더 이상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못 주게 되죠. 그러면 미국 정부가 정지됩니다. 그게 셧다운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정지가 돼버리면은 미국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큰 혼란을 겪게 되겠죠. 자, 이런 심리가, 이런 뉴스가 언론이 떠돌기 시작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도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자, 과거에 미국 연방정부은행 셧다운 기록이에요. 이게 뉴욕타임즈 기록인데 여기에 보는 이제 레이건 대통령, 카터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이 8번, 5번, 3번, 2번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기간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길었죠. 클린턴 대통령도 길었고 21일씩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던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정지됐던 적이 있었어요.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은 갑자기 미국 정부가 디폴트 상태에 돼서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하면은 집에서 아마 본인이 살려고 해도 집에서 말릴 겁니다. 지금은 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헝다그룹 파산으로 인해서 오는 금융위기입니다. 헝다그룹의 파산 규모가 굉장히 큰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것의 이면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헝다그룹의 파산 규모는 하나로 약 한 350조 되고 실질적인 규모는 약 70에서 8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는 이미 이 대손 충당금이라 그러죠. 이게 940조가 준비가 돼 있어요. 70조밖에 안 되는 돈인데 940조 이상 준비된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를 일으킨 사람이 정부예요. 중국 정부에서 이거를 일으킨 겁니다. 대출을 규제했죠. 물론 더 이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규제를 했지만 어쨌든 내년이 선거이니 선거하는 입장에서는 표를 받기 위해서 무주택자, 유주택자한테 다 표를 받고 싶겠죠. 뭐 정치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객관적인 팩트는 주체가 정부고 전체 규모를 모두 감당할 만한 돈이 준비가 돼 있고 이게 우리나라랑 리먼 사태처럼 각 금융기관마다 연결돼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금감원에 가시면 21년 6월 말 상업은행 자산 건전성 지표가 있어요. 빌린 돈 총액이 150조 위안입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남은 게 3.39%예요. 그리고 이 평가 전망이 제2분기 상업은행의 주요 수익성 및 자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되고 있어서 양호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실채권 비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하락했고 3분기 연속 하락했어요. 좋다고 평가해놓고 나서 갑자기 뭐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태클을 건 거다. 완전히 주체가 정부다. 그래서 이 사실의 이면에는 다른 내용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하락하는 부동산들이 분명히 생기고 공포와 사업 부진 혹은 채무 불안으로 금매 호실들이 나온다. 이런 호실들이 나와서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떠돌 거다. 그래서 미리 공급 부족인 지역, 대장동인 지역, 전세 비율이 좋은 지역, 원금 이자 제하고도 하한기 때 전세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갭 이런 것들을 미리 공부해 놓고 1사 탑사를 피해서 1층, 4층, 탑층, 사이드동을 피해서 뭐 1억 3천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이게 전세가 1억 2천이에요. 그럼 내 돈 1,000만 원을 넣고 이거를 1억 4천에 팔면 나는 1,000만 원을 넣고 1,000만 원을 버는 게 되겠죠. 여기서 뭐 양도세 이런 거 저런 거 빼고 해도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런 아파트를 살 때 전세가가 과거에 어떻게 돼 있었는지를 보자는 겁니다. 전세가가 뭐 한 1억 1천이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지금 1억 4천이지만 낮았을 때 1억 1천이 됐을 때도 안 좋아져서 혹이라도 안 좋아져서 내가 역전세가 됐을 때 한 3천 정도를 가지고 있거나 내가 향후 2년이나 혹은 2년 2+2 4년 됐을 때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도 괜찮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것만 얘기한 거예요. 자, 무서운 표지인데 그래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서 이미 4배 풀린 돈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미 4배 이상의 돈이 풀려 있고요. 시장에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이 돈을 다 당장 태우지 않는 이상은 이 통화량을 줄이기는 어렵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아파트를 꼭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여기 RR이라고 적혀있죠. 로얄동, 로얄호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부동산 지역을 공부를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잘 모르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런 것들 차근차근 설명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다라고 우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런 시장들이 늘 반복되어 왔어요. 그 와중에서도 늘 투자금을 잃지 않고 오셨던 분들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다른 사람은 뭐 10개, 20개, 뭐 30개, 100개 계약한다고 할 때 저는 1000개 이상의 계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태를 객관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죠.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것들 자세하게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 Yeah.